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포항 10.2도로 어제보다도 더 올랐지만 오후부터는 선선한 동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 14에서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0.2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모래먼지 거친 하늘이 기분을 더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예상되지만 동해로 밀려났던 황사가 동풍을 타고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구름 양이 많겠고 포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토요일과 다가오는 휴일에는 내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안전명령이 잇따랐지만 포스코의 산재 사고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노동부의 조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 지난 2월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1명이 숨졌고 보름 전에는 석회 소성공장 실린더에 머리가 끼어 1명이 또 숨졌습니다. 국회가 산재 청문회를 연 데다 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었지만 모두 사고를 막지 못해 형식적인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책임 회피하기 위한 노동부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포스코의 편을 들어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사업주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노동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조사 방식으로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조합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용 구조, 시스템적인 거에까지 포함해서 개선 계획이 제대로 도출이 돼야 이 안전보건 진단도 더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2019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동조합의 조사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최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자를 배제한 형식적인 조사로는 잇따르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파악되고 그 파악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는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과 관련해 사업주인 포스코가 노조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노동부에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9명이 숨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 및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관련 기업들과 체결했습니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높은 강도와 높은 열 전도성을 띤 탄소 원자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글로벌 선도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덕군 공무원 3명이 지난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400여 명의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부터 영덕군은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영덕군은 확진자가 나온 부서를 폐쇄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 상태에서 자가격리하며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불교문화재 연구소와 함께 통일신라 명문 기와류와 막세류, 남석재 등이 무더기로 출토된 미탄사 발굴지에 대해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로 미탄사진의 12곳의 건물터와 우물터를 확인했고 금동대좌, 이남운 토기편 등 중요한 유물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또 미탄이란 글자가 적힌 기와가 출토되면서 삼국유사 속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미탄사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미탄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지역 노동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대구 모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숨졌습니다. 혼자 돌봐야 할 학생만 2개 학년 53명. 노조 측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유입니다. 대구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2교실 하는 대가 없습니다. 대구 교육청과 끝까지 투쟁해서 1인 1교실 20명 이내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흑자 폐업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도보 투쟁을 하면서 15,000명의 대구 시민 서명을 받았고 대구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까지 279일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게이츠 문제와 대구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지역의 노동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90% 넘고 있지만 아무런 노동 정책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과연 대구시가 일하기 좋은 대구시는 표명하고 있지만 그 일하기 좋은 도시 속에 대구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디가 있는지 묻고 싶고. 올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하반기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안 5개 시군을 돌면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합니다. 오는 5월 초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에서 지진해일 조기경보 체계가 작동하는지 보고 주민 대피 계획과 대피 장소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 반부패 조사팀과 함께합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스텍에서 도민주도형 그린 뉴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의 공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민 자본으로 구축해서 수익 전액을 참여자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경북도는 공유 태양광 구축 사업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은 고사하고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그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외곽도로를 따라 10여 명이 인도 정비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심각한 취업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직장을 잃은 뒤 2월에 시작한 희망 플러스 일자리 1단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 그쪽은 뭐 아무래도 또 체력이 좀 딸리고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계획이 어떠십니까? 또 이제 이런 뭐 공공근로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또 신청해봐야죠. 대구시는 희망 플러스 일자리를 당초 3단계에 걸쳐 1년 동안 3,000명 뽑을 계획이었지만 1단계에서 3,000명 모두 뽑았습니다. 1단계 모집 당시 1,000명을 뽑으려다 13,000명이 몰리자 3,000명으로 늘린 겁니다. 신청자가 폭주하자 일자리 10,000개를 더 공급하기로 하고 예산도 당초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6배 늘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공공 일자리로 한숨 돌리고 있다지만 3개월짜리 공공 일자리가 끝난 뒤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라도 하면서 나라에서 돈이라도 보태주니까 약값이라도 하고 버티는 기지 나아질 때까지요. 다른데 어디 일 어디 할 만한 데는 잘 없습니까? 없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안 해주면 이거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 희망 근로로 2,000개의 일자리도 제공됩니다. 모두 15,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마련되는데 재산 3억 원 이하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취업난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마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주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경주소방서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는 오늘부터 경주 시내 지역에서 운영되며 응급 상황 시 구급차와 소방차 이동 노선의 신호를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 제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3개월간 시험 운영 결과 긴급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을 48% 단축하고 통행 속도도 94%나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입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차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1년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내일채움 공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액을 5년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벌써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0.2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모래먼지 거친 하늘이 기분을 더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예상되지만 동해로 밀려났던 황사가 동풍을 타고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구름 양이 많겠고 포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토요일과 다가오는 휴일에는 내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